안녕하세요. 에너지 정책 다들 관심 많으시죠? 오늘은 에너지 전문가이신 권효재 COR 에너지 인사이트 지식그룹 대표께서 더 칼럼니스트에 기고하신 글을 한번 같이 보려고 합니다. 우리나라 에너지 정책의 현 주소 그리고 앞으로 나아갈 길을 좀 짚어볼게요. 네, 이 칼럼의 제목은 지금 필요한 에너지 정책 제3편 개혁입니다. 이게 정권이 바뀔 때마다 에너지 정책이 너무 크게 흔들리니까 그런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이걸 해결하려면 세 가지 핵심 개혁 과제가 필요하다 이렇게 제시하고 있거든요. 오늘은 이 내용에 대해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칼럼에서는 지금 논쟁이 재생에너지냐 원자력이냐 이런 좀 표면적인 이슈에만 자꾸 머무르다 보니까 진짜 중요한 근본적인 문제를 놓치고 있다 이렇게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먼저 지적하는 게 정책의 지속성 부족 문제인데요. 그러니까 정부가 바뀌면 정책 방향이 그냥 180도 확 바뀌어버리고 이러면서 사회적으로 혼란도 생기고 경제적 손실도 반복된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특히 원전 같은 거요. 이게 장기적인 안목도 필요하고 사회적 합의가 정말 필수적인데 이런 사안에서 이 문제가 더 크게 보인다는 겁니다. 그렇죠. 지난 40년간 원전 부재 확보 과정을 이렇게 돌아보면 사실 기술적 문제보다는 주민동의 얻는 게 훨씬 더 중요하고 어려웠다. 이 점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고요. 네, 바로 그 지점 때문에 칼럼에서는 에너지 정책의 장기적인 원칙이나 방향성 이런 거에 대해서 국민들하고 좀 꾸준히 소통하고 합의를 만들어가는 시스템 이걸 첫 번째 개혁 과제로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아, 소통과 합의 시스템 구축이요? 네, 지금처럼 소수 전문가나 관료 중심으로 좀 폐쇄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에서 벗어나자는 거죠. 예를 들면 독일의 석탄위원회 같은 거 그런 것처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다 참여하는 국가에너지위원회 같은 어떤 상설기구를 만들어서요. 상설기구요? 네. 그래서 시민 개개인이 실제로 느끼는 부담이라든지 혜택 이런 거에 대한 좀 국론의 장을 제대로 마련해야 한다 이런 주장입니다. 결국은 투명한 소통하고 합의 구조가 먼저다 이런 이야기죠. 네, 소통과 합의 물론 중요하죠. 근데 서로 다른 주장이 부딪힐 때 객관적인 근거가 없으면 계속 평행선만 달리기 쉽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두 번째 개혁 과제가 딱 이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데이터 기반의 투명한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현재 에너지 정책 논의에는 객관적이면서도 종합적인 데이터가 좀 부족하거나 설령 있어도 이게 투명하게 잘 공개가 안 된다는 점 이게 큰 문제라고 지적을 해요.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이제 곧 발표될 11차 전력수급 기본계획 그 전기본에도 구체적으로 투자를 얼마나 해야 하는지 에너지 비용은 어떻게 변할 건지 이런 핵심 정보가 좀 빠져 있다는 우려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원전 비용이 싸다 아니다 재생에너지가 더 싸다 이렇게 서로 자기한테 유리한 데이터만 막 내세우면서 공방만 벌이고요. 정작 국민들이 딱 보고 신뢰할 만한 종합적인 비교 데이터는 찾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칼럼에서 제안하는 해결책이 좀 흥미롭던데요. 독립적인 에너지 데이터 센터를 만들자 이런 거였죠. 네, 맞습니다. 핵심은 독립성하고 투명성입니다. 그러니까 발전원별 비용뿐만 아니라 환경 영향이라든지 개통 안정성에 얼마나 기여하는지 또 사회적으로 얼마나 받아들여지는지 이런 것까지 다 포괄하는 데이터를 객관적으로 수집하고 분석해서 그걸 투명하게 공개하는 전담기구를 만들자는 제안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래야 이런 소모적인 이념 논쟁에서 좀 벗어나서 생산적인 토론이 가능해지지 않겠냐는 거죠. 심영진 서울대 교수님 말씀처럼 비용 논쟁은 결국 데이터의 문제다. 이런 맥락인 셈입니다. 네. 그리고 덧붙여서 정부 출연 연구기관 외에도 대학이나 민간 연구기관에 대한 연구 지원을 좀 늘려서 다양한 시각을 확보해야 한다. 그리고 전기요금 원가 구조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기반의 투명한 정책. 그리고 또 세 번째로는 시장 구조 자체를 좀 바꿔야 한다. 이런 주장도 나오네요. 지금의 한전이나 가스공사 독점 체제에 대한 얘기죠. 맞습니다. 현재 독점 구조가 과거에는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에 기여했을지는 몰라도 지금 시대가 요구하는 어떤 기술 혁신이라든지 소비자 선택권을 넓히는 데는 좀 분명한 한계를 보이고 있다. 이런 비판입니다. OECD 대부분 국가들은 이미 전력 시장에 경쟁을 도입했는데 우리는 여전히 좀 경직된 구조에 머물러 있다. 이런 점도 지적을 하고요. 근데 또 무조건 경쟁만 도입하면 예전에 영국이나 텍사스 사례처럼
요금이 막 폭등한다거나 그럼 부작용도 걱정되지 않나요? 물론입니다. 당연히 그렇죠. 그래서 칼럼도 뭐 무분별한 민영화나 경쟁 도입을 주장하는 건 절대 아니고요. 핵심은 적절한 규제 하에 균형 잡힌 경쟁을 도입하자는 겁니다. 균형 잡힌 경쟁. 보통이 독립되어 있는 일본의 전력시장 개혁 모델을 좀 참고할 수 있다 이렇게 제안을 해요. 일본 모델이요? 네. 구체적으로는 발전 부분하고 판매 부문에서 좀 실질적인 경쟁 환경을 만들고 시장을 공정하게 관리할 독립적인 에너지 규제 기관을 설립하고 또 지역 단위의 분산형 에너지 시스템 활성화를 촉진하는 방안 이런 것들을 제시합니다. 예전에 이재명 후보가 제안했던 지역별 차등 요금제 같은 정책도 이런 큰 틀 안에서 데이터 분석이랑 사회적 합의를 거쳐서 검토될 수 있다 이런 시각이고요. 들어보니까요. 이 세 가지 개혁 과제, 그러니까 소통과 합의, 데이터 기반 정책, 그리고 경쟁과 혁신 시장, 이게 각각 따로 노는 게 아니라 서로 다 맞물려 돌아가야 제대로 효과를 낼 수 있겠네요. 네, 정확합니다. 단순히 뭐 어떤 에너지원을 더 쓸 거냐 말 거냐 이걸 넘어서서 정책을 만들고 실행하는 그 시스템 자체를 바꿔야 한다, 이런 목소리로 들립니다. 네, 맞습니다. 에너지 안보, 또 경제성, 그리고 환경성 이 세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하는 에너지 트릴레마는 어느 한 에너지원에만 의존해서 풀 수 있는 문제가 절대 아니거든요. 그렇죠. 우리나라의 그 좁은 국토 면적, 높은 인구 밀도, 제조업 중심의 산업 구조 같은 이런 특수성을 잘 고려해서 실용적이면서도 균형 잡힌 에너지 믹스가 필요하고 이걸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만들어가야 한다. 이것이 칼럼의 최종적인 제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칼럼은 이런 개혁이 단기적으로는 뭐 비용이 늘거나 사회적인 갈등을 일으킬 수도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더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 시스템을 만드는데 꼭 필요한 과정이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논의를 듣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앞으로 만들어갈 우리 에너지 정책 개혁 과정에 어떻게 참여하고 또 목소리를 낼 수 있을지 한번 좀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 이야기를 나눈 칼럼의 원문은 더 칼럼니스트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